안녕하세요. 한흑 ISFP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ISFP 문답 2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가장 큰 주제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애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이유 하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이유 많은 분들 질문하시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ISFP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내향 감정이 주기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감정을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을 하고 느끼고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이거를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ISFP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영상처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런 모든 시간들이 동영상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건 아니고 흐름처럼 쫙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감정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 감정이 어떻게 마치 하나의 영화처럼 안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되새기고 느끼고 하고 그렇게 이제 감정을 많이 인식을 하고 또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또 만난 모든 순간들을 그대로 이렇게 흡수해서 이거를 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입 밖으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표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머리를 써야 되는 영역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가슴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으로 이제 머금은 상태에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감각을 쓰는 것 같아요. 부기능 감각을 통해서 뭐 그 사람을 정말 열심히 관찰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재빨리 챙겨준다든지 그러니까 행동으로 많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걸 입으로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표현을 하는 순간 이거는 가슴이 영역이 아니라 머리 영역이 돼버리, 돼버리기 때문에 연결이 딱 끊어지는 느낌. 그래서 한 박자 두 박자 이렇게 좀 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서 뱉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내향 감정들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영화 명작의 영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를 포스터를 처음에 봤을 때랑 제목만을 봤을 때는 아 너무 상업적인 영화 그런 냄새가 나는데 정말 깊이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봤었어요.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는.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혼자 이렇게 보게 됐을 때는 이거 되게 괜찮은 영화였네, 명작이네, 약간 인생 영화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쫙 전체 흐름을 놓고서 봤을 때는 엄청 명작이지만 이 하나의 키워드 위대한 쇼맨이라는 제목하고 그 포스터라는 그림만 딱 하나만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주는 그 무게가 완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 가벼운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 모든 시간을 나눴던 그 마치 노래 제목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이런 것처럼 모든 게 기록돼 있고 거기서 이렇게 사랑의 즙이 이렇게 나오는데 즙자듯이 나오는데 그 진짜 막 사랑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재미없는 포스터를 한 장 펼쳐놓은 거를 보여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있는 거는 명화처럼 엄청 다양하고 깊이 있고 깊은 어떤 마음이 담아져 있는데 이렇게 표현으로 딱 가벼워져 버리니까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머리를 사용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어색하고 그리고 또 부끄럽기도 하겠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말로 좀 표현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 경우를 예를 들자면 첫년회 때는 표현을 나름 많이 했어요. 사랑해라는 표현을 그래도
그렇게 뭐 엄청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모티콘이나 뭐 문자 이렇게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는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엄청. 그런데 이제 천년이 끝나고 이제 이별을 겪고 계속 사람을 만나고 만날수록 점점 더 표현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구나. 오히려 점점 더 표현보다는 행동으로 똑바로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챙겨주고 이렇게 행동을 더 주는 게 맞는 거지. 표현으로 이렇게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 별로 남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물론 뜨거워져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관계에 양념을 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양념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헛된 노력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말을 백날 잘해봤자 행동 잘못 하나 해서 실수 하나 하면은 사람 마음 확 돌아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별을 경험할수록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게 중요한가, 서로가 신뢰를 쌓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신뢰는 행동을 통해서 쌓여지는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가지고 쌓아 나가는 거지. 말 아무리 사랑해 100마디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해, 예전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자주 말하라고 엄청 자주 말하라고 요구를 해서 한 적이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표현을 했어도 별로 그렇게 내 돌아오지 않는다고 저는 느낀 거죠. 그러면서 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회의적으로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진짜 이거는 물론 좀 케바케일 수 있지만은 뭐 종종 커뮤니티에서도 뭐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ISFP나 ISTP, ETB나 EF 모두 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ISFP 뭐 최근에 아이돌 중에 그 프로미스 나인의 규리인가 그분도 ISFP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명특급에 나온 걸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막 재밌다고 막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쭈구리가 앉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ISFP나 ISTP가 하는 사랑 방식이거든요. 아마 ISFP가 더 그럴 거예요. 더 열심히 보고 있는 거. 내가 너를 정말 열심히 보고 있다. 너의 변화, 너의 행동 모든 거를 보면서 난 여기에 너를 간직하고 있다. 이거를 티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안 하잖아요. 너 정말 재밌어. 너 사랑스러워. 막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너를 관찰하고 있다는 거를 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할 때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뭐 프사가 바뀌었든지 뭐 프로필 명이 바뀌었든지 뭐 어떤 내용이 바뀌었든지 뭐 옷이 바뀌었네, 뭐 머리가 바뀌었네, 화장법이 바뀌었네, 향수가 바뀌었네,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억을 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언어로 쉽게 배우는 거에 별로 의미를 못 느끼고 가벼워진다고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애정 표현을 잘 안 하게 되는 거고, 회의적인 생각도 점점 더 많이 쌓여서 그런 것도 클 거예요, 아마. 저는 ISFP의 국가로 저는 일본을 떠올리거든요. 일본은 점점 불황을 겪고 있고, 어, 그런 가운데서 사랑의 점점 그 낭만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점점 더 실용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더더욱 이제 애정에 대한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생존을 챙기는 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하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뭐 그 문화적 특성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ISFP적인
국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일본 영화 중에 뭐지? 아, 도쿄의 하늘은 언제나 블루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ISFP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이별을 많이 겪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일 거예요.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잔잔히 옆에 있어주는 거, 차라리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배고플 때 밥 한 번 사줄 수 있고,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챙겨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중요시 중요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큰 것 같아요. 많이 이별을 겪어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그 EFP 설명해 보면은 원래는 되게 로맨티스트예요. 마음은 첫 연애를 할 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마음만은 정말 뜨거웠지만 성향이 너무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저는 힘들었었는데, 같은 애플을 처음 연애로 같은 애플을 만나면은 아마 그래도 이런 그게 그런 로맨티스트적인 마인드가 그래도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EFP 설명 보시면은 낭만적인 기질이 있고, 연애를 하면은 정말 올인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연애는 늦게 시작하든지, 그러니까 준비를 다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 나이를 차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글도 있고, 그리고 살면서 연애를 이렇게 몇 번 안 하는 유형이다라는 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쉽게 만나고 쉽게 이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별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새 인연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막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또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긴 하는데, 슬픈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아예 이별도 겪지 않으려고, 오는 사람도 굳이 막 마음 안에 안 두려고 그냥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연애 대상한테는 정말 올인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연애를 늦게 시작했는데, 연애를 한 번 했으면은 이 사람하고 그냥 바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죠, 사실은. 연애를 해보기 전에는 그랬었죠. 뭐 연애를 늦게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마인드였어요. 되게 진지하게 뜨겁게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나의 뜨거운 마음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사고형이었기 때문에 좀 그게 잘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좀 여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더 회의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뭐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았거나 실망을 하면서 좀 더 오히려 표현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인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편한 사람에게만 말이 많은 이유를 또 많이 궁금해 하시실 것 같은데, 또 그거는 누구나 그렇겠죠. 근데 이 편한 사람이라는 범주가 되게 좁은 거예요. 이프피는 내향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조금 것이고, 더 외향형들이 뭐 한 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겠죠. 외향 기질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 세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보통. 그래서 말도 쉽게 걸고 빨리 표현하고 빨리 드러내고 사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편한 사람의 범주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학교 단톡방에 있는 그 4명, 우리 4명하고만 제일 편하고 나머지하고는 그렇게 말이 없단 말이에요. 제일 오래 만났고 그 라포 형성, 친근감 형성이 제일 많이 돼 있고,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을 만큼 오래 만났어요. 이 친구들 앞에서 욕을 할 수 있게 된 게 거의 뭐 1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욕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친한 친구들끼리는 욕도 하잖아요. 에이 비읍시오사 막 이런 거. 멍청아 막, 응? 지 리을하고 자빠졌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원래 뭐 다른 유형들이 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빨리 할 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마음이 열렸다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고 이 친구들하고는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진 거죠. 인정이 된 거죠. 그게 좀 오래 걸리고 좁은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욕도 안 하고 이제 조심하죠. 선을 적당히 지키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편한 사람의 그 범주가. 그래서 편한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편한 사람한테만 말이 많다. 누구나 편한 사람에게만 더 많을 거고 더 잘 자신을 드러낼 건데 EFP는 그게 더 적은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누워 있는 이유. 저 같은 경우에는 누워 있게 된 별로 안 눕고요. 누워 있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말이 웃긴데 저는 집에 오면 항상 컴퓨터부터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걸 제일 편안해 하는 스타일이에요.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뭐 누워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는 좀 사실 케바케일 건데 너무 이렇게 밈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이프피 하면은 그냥 누워 있는 것만 너무 돌아다녀서 그냥 저도 그 대세를 따르기 위해서 그냥 이프피는 역시 누워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썸네일도 누워 있는 걸로 하고 그렇긴 한데 남자 이프피들은 저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누워서 편하게 쉴 수도 있겠죠. 핸드폰만 가지고. 뭐 요즘 어린 친구들은 키보드나 마우스 쓰는 것보다 핸드폰 쓰는 게 더 편한 세대도 있다면서요. 일본도 그렇고 키보드 오히려 이거 타이핑 엄청 느리다고 힘들어한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핸드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면은 누워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면 그게 누워 있는 게 편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키보드 마우스 쓰는 게 편한 사람이라서 컴퓨터 앞에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컴퓨터 앞에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친구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프피 친구한테도 누워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나가기 귀찮고 집에 그냥 편히 있는 게 좋아서 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항상 좋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프피죠. 저도 이프피지만 이 친구는 더 이프피인 거예요. 저는 좀 오염된 이프피예요. N하고 T가 다 발달된 되는 T는 많이 학습을 한 거고 N은 많이 발달했겠죠 이제. 이 친구는 더 이제 주기능 부기능 위주로만 쓰는 친구거든요. 좋으니까 집에 편히 있는 게 좋으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집에 편히 있는 건 좋아하는데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저는 더 편해요. 언제든지 컴퓨터를 만질 수 있어서 이거는 케바케다. 그리고 아마 여자분들은 컴퓨터를 좀 남자분들보다 더 안 하는 편이신 것 같더라고요. 집에 가면 컴퓨터를 쳐다보는 것도 싫어한다 이런 여성분도 많고 뭐 게임을 잘 안 하는 여성분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나오는 현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유형 떠나서 여성분들 자체가 보면은 제가 예전에 네이트판에서 본 글 중에 여자들이 좀 누워있나요? 누워있는 걸 좋아하나요? 뭐 이런 댓글에 이건 여자들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 있고 여자예요. 뭐 이런 댓글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다 댓글 다 여자하고 다 누워있다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누워있는 게 편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좀 몸이 무거우니까 뭐가 달려있으니까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죠. 그러면 또 누워서 이렇게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자세를 취해주는 게 본인 몸에도 부담이 덜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생물학적인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 그런 거고. 그래서 무조건 이프피라고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집에서 편히 쉬는 건 좋아한다. 예. 저도 이렇게 편하게 이완되어 있는 상태 되게 좋아해요. 거기서 이제 안정감과
정신 에너지가 되게 활발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어, 흘러가면서 힐링이 회복된다는 느낌을 잘 받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향형의 특징 중에 어떤 책에서 이제 내향형의 특징하고 아세틸콜린인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거과 작용하는 게 되게 흡사하다고 하면서 뭐 휴식과 소화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되게 특성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내향형들이라고 하면 좀 기본적으로 이완되어 있는 상황을 좋아하는 거죠. 그 이완돼 있으려면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도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럴 때 더 이제 내향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할 때 이렇게 외부 자극들이 막 많이 들어오면서 긴장감이 유발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활동이 좀 더뎌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누가 있고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으면은 일할 때 되게 엄청 긴장해가지고 잘 하던 것도 막 버벅거리고 까먹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완된 상황에서 일을 더 편하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것과 이제 편한 상황을 추구하는 편안한 환경을 추구하는 게 연관이 되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혼자서 일할 때가 제일 능률이 좋을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IFP 글들을 보면 뭐 누워서 숙제하시는 분도 있고 누워서 모든 걸 밥 먹을 때도 누워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밥 먹을 때 빼고는 다 누워 있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누워 있을 때가 가장 몸도 안정적이고 정신도 안정적이고 회복이 되는 느낌이에요. 딱 그 편안한 상황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에너지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오고 싶은 거죠. 아마 내향형들이라면 좀 공통적으로 근데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다른 J 유형들, IJ 유형들은 뭔가 계획을 하고 성취를 하는 거에 자꾸 이제 거기에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누워만 있을 수가 없겠죠. 누워 있다가도 말이 앉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올리신 질문인데 예전에 마음에 안 좋았던 구석을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 두 사람 관계에서 안 좋았던 그 마음을 계속 자주 얘기한다라는 질문이에요. 일단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말은 그 사람과 관계가 깊지 않으면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도 지금 이런 게 있으면 중학교 절친들 외에는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자친구여도 뭐 한 달 이상 뭐 아니면 6개월 이상 사귀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말을 아예 안 할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거고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만한 사람이고 이걸 말했을 때 그냥 막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되게 좋은 신호예요.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좋게 볼 만한 요소예요. IFP를 지인으로 두고 있다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신경 써달라라는 거를 돌려 말하는 거죠. IFP는 공격적으로 말을 못해요. 이렇게 했으니까 너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사람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내가 마음 상했던 걸 말을 함으로써 돌려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네가 알아들었겠지? 이제 앞으로는 나한테 그런 짓은 안 하겠지?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수동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동 공격까지는 아닌가? 눈치 주는 거죠. 눈치를 준 거죠. 근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뭐 어떤 뭐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서 해결을 이렇게 뭐 네가 눈치껏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냥 안 좋았던 마음, 이걸 뭐 해결할 수도 없고 뭐 상대방이 고칠 수도 없고 뭐 사과를 할 수도 없다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계속 말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 없는 거니까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거는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까? 잠깐만. 해결할 수 없어도 해결할 수 없어도 마음에 그 응어리가 남아 있어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응어리가 사라질 때까지 말을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말을 하고 표현하면은 점점 그 힘들었던 감정이 조금씩 깎여서 진짜 조금씩 깎여서 원래 이만했던 게 막 점점 깎여서 진짜 콩알만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게 솔직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서로 힘들 거예요. 아마 듣는 사람이 제일 힘들겠죠. 아, 왜 계속 말해? 그만 좀 말하면 안 될까? 막 아마 스트레스 받겠죠. 좀 짜증나고. 그거는 아마 내향 감정 기능을 가진 유형들이라면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내향 감정 3차로 가지고 있는 유형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경험을 저는 봤던 것 같고요. 자기 마음의 그 응어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자꾸 떠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콤플렉스나 그 PTSD가 된 거예요. PTSD. 한국말로 뭐라고 했더라? PTSD는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아무튼 그게 자꾸 뇌에 충격을 준 거예요. 머리에 고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자면 막 떠오르는 거야. 아, 그때 그 고통 떠올라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아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 그때 네가 그랬었는데 그때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감정이 아픈 것도 몸에 상처가 난 거랑 동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PTSD도 가슴의 상처도 결국은 몸에 상처가 난 거랑 똑같은 거. 마음 어디 심장에 뭐 상처가 났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상처가 자꾸 났으니까는 여기 막 상처가 아물면서 딱지가 날 거고, 딱지가 나면 막 간질간질 하잖아요. 새살이 돋고 하면서. 그럼 자극이 또 오는 거고. 그럼 또 딱지 막 떼고 싶고 계속 조금 덧나고 피나고 다시 아물고 피나고 아물고 하면서 조금씩 없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옆에서 막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사과도 했으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사과 다시 하면 그냥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미안해 하면서 안아주는 거. 그냥 미안해 하면서 토닥여주는 거. 진짜 그렇게 해서 눈물까지 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눈물까지 나면은 이게 확실히 더 빨리 상처가 깎아지거든요. 제 경험상 힘들었던 거 있을 때 아예 그 힘든 거에 진짜 몰입을 해서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엉엉 소리내서 크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개운해지면서 더 빨리 없어져요. 상처가. 근데 차라리 막 참고 그냥 하고 있으면은 너무 조금씩밖에 안 깎여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토닥이면서 힘들었지 이렇게 해주면서 차라리 빨리 울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은 거죠. 쉽지는 않으실 건데 그거는 이프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상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PTSD 같은 거 있거나 콤플렉스 같은 거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걸 자극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질문의 답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결정장애가 심한 이유. 친구한테 일단 한번 물어봤는데, 나는 결정장애에 한번 걸리면 1시간도 넘게 고민함. 대표적으로 배달시켜 먹을 때 한번 발동되면은 2시간도 넘게 고민해. 혼자 있을 때. 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 하나 사려고 쿠팡 받다가 며칠 동안 몸이라고 했는데,
뒤에 얘기한 거는 뭐 인터넷으로 뭔가 쇼핑할 때 며칠 동안 봤다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뭐 쇼핑할 때는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찾을 때까지 막 며칠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유형하고는 일단 관계없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혼자서 뭔가 배달을 시켜 먹을 때 2시간도 넘게 고민한다?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2시간? 일단 그것도 누구나 다 비슷한 원리 아닐까요?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오래 걸리는 이유는 결국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이 감정의 스파크? 뭐 감각적으로 뭐가 땡기는지. 일단은 이프피는 내향 감각 기능이 있는 유형들은 내가 좋아했던 거면 딱 계속 먹는 경향이 있죠. 내가 시켰던 집에서 딱딱딱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훨씬 고민하는 시간 짧겠죠. 뭐 배달 시킬 때도 그냥 내가 먹었던 피자집, 내가 먹었던 치킨집 그냥 계속 먹을 텐데, 저나 이 이프피 친구나 비슷한 점이 항상 새로운 집을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거기가 맛있을지 맛없을지 일단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 새로운 집을 한번 경험해봐서 맛이 없는지도 뭐 느껴보고 맛있었는지도 느껴보고, 맛이 없었다고 해서 막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은 맛이 없었으면 없었던 대로 새로운 경험을 했으니까는 이제 다음부터 안 가면 되지 뭐, 그런 마인드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집이 나오면 또 새로운 집에 가고, 새로운 음식 나오면 새로운 음식 먹어보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정하는데 좀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이번엔 뭐가 새로운 게 나왔지? 뭐 안 가본 데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기존에 있던 먹었던 데만 먹는 분들은 그런 시간이 줄잖아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겠죠.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운 걸 일단 탐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맛집뿐만 아니라 뭐 어디 여행지를 가더라도, 어디 뭐 새로운 펜션을 잡던지, 아니면 새로운 레크레이션 할 거리를 찾아보든지, 놀이공원을 찾아보든지, 뭔가를 찾아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 논리력이 좋아, 사고력이 좋거나 뭐 그러니까 판단력이 좋아가지고 딱딱딱딱딱 정해버리는 사람이면은 빠른 텐데, 또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야. 정하는 데의 기준이 마음에서 올라와야 돼. 삘이 와야 돼. 마음에서 스파크가 딱 튀어야 돼. 이거야. 이 분위기, 이 리뷰, 이 디자인, 이 모든 게 딱 완벽해. 내 마음에서 뭔가 우러왔어. 이걸 하래. 그러면 딱 고를 텐데, 그게 안 오면은 계속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보기만 할 수도 있어요. 뭐 저는 2시간까지 고민해 본 적, 배달 음식 먹을 때 뭐 30분, 저도 1시간까지 고민해 본 것 같긴 하네요. 저도 뭐 퇴근하고 나서 이제 한 30분은 고민했겠다. 1시간은 좀 오바고요.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는 동안 이렇게 배달 음식을 찾아보다가 결국은 내가 뭘 먹고 싶은지 필이 안 온 거예요. 치킨을 먹어야 되냐, 피자를 먹어야 되냐, 떡볶이를 먹어야 되냐, 초밥을 먹어야 되나, 족발을 먹어야 되나. 뭔가 배달을 시켜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필이 안 와. 근데 먹었던 것도 먹고 싶진 않아. 저는 원래 BBQ를 좋아하는데, BBQ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아, 딴 거 시킬까? 딴 데 먹으면 또 내 BBQ 결국은 먹고 싶게 되던데 다시? 이러면서 또 고민하다가, 그럼 아예 치킨 말고 좀 다른 거 먹어볼까?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새 집까지 와버려서 그냥 배달 안 시키고 그냥 차라리 그냥 집에서 밥을 해 먹은 적도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런 거죠. 결국은 마음의 스파크가 안 온 거죠. 그렇거나 지금 판단을 잘 못하거나. 그 외에 이제 뭐 같이 데이트를 할 때 음식을 고르는 게 결정장애가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좀 그거 같아요. 저는 좀 그렇진 않은 편인데, 결국 이거는 좀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장소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경험, SE를 많이 써서 이렇게 같이 많은 모임 활동이나 데이트 경험이 많아서, 이런 장소에서는 이게 뭐, 또는 이런 술을 먹을 땐 이런 안주,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시키더라 라든, 나는 그런 상황을 외우고 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고르더라라는 판단을 외우고 있던지. 그러니까 SE를 쓰든 SI를 쓰든 TE를 쓰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만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있든 해가지고,
그런 게 학습이 돼 있으면은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IFP, 경험이 많지 않은 IFP면은, 게다가 사람들의 감정 눈치를 많이 보는 IFP이면, 귀가 약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 메뉴를 좀 자신 있게 말을 못 하더라고. 나 이거 먹고 싶어라고 말을 자신 있게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임 활동도 경험이 있었고, 뭐 술도 이제 술자리도 뭐 가져본 경험들이 있으니까는, 뭐 사람들이 소주를 시킬 때는 탕을 시키더라.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배려잖아요. 소주를 먹는 사람은 그 쓴맛을 없애주려면 탕이 필요하니까 뭔가 그런 기준이 있는 거죠. 소주에는 탕 하나 있어야 된다. 맥주에는 보통 치킨을 시키든지 튀김류를 시키든지 조금 뭐 소세지를 시키든지, 뭔가 맥주에는 조금 배 채울 수 있을 만한 안주가 어울리더라. 뭔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딱딱 결정이 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 고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리고 가격하고 성능을 비교하는 습관이 많으니까 저는 그런 걸 좀 잘 결정하거든요.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까지 썼을 때 가장 만족스러울까, 그런 가격적인 기준, 그리고 이 가게가 뭘 잘하는 집인지, 어떤 게 주력 메뉴인지. 주력 메뉴가 이 뭐 예를 횟집인데 회를 안 시키고 뭐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밥류를 시킨다. 이러면 당연히 밥에 대해서는 맛이 떨어질 것 같은데, 횟집에 와서 회를 먹어야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빨리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결정을 할 때 막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목소리나 막 손짓, 막 메뉴판, 막 정신없는 이 분위기, 이거에 막 흔들리고 있으면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런 거 말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에 판단에 집중을 하고, 아니면 경험했던 걸, 학습했던 거에 집중을 해서 꺼내 와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힘들어 하면은 결정 장애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과 판단을 많이 안 해본 IFP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보면은, 번호 따일 때 마음에 들면 번호 주는 편인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이 좀 보니까, 읽어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마음에 들면 번호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걸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마음에 들어도 번호를 안 주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좀 보수적인 유형들, 뭐 ISJ 유형들이나 뭐 ESJ, SJ 유형들은 번호를 안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기본적으로 IFP는 개방적인 경향이 커요. 감각이 외향 감각이 감각적인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일단 경험하는 거를 좋아하고 열려 있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사람을 판단할 때도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내가 경험을 해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험한 데이터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남의 소문만 듣고 판단하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안 좋은 소문이 있을지라도, 내가 경험한 데이터로는 아직 그런 낌새가 안 보이던데 난 좀 더 지내볼래. 그러고서 이제 나한테도 만약 동일한 그런 사건이 터지면, 진짜 그러네 하고 마는 거지, 미리 겁내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IFP가 어떤 면에서는 겁이 없어요. 겁이 없고 도전하는 거에 그렇게 꺼리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 체질이 가능한 거예요. 집에서는 이렇게 확 누워서 쉬고 있다가 무대에 나왔을 때는 뭐 하면 되지, 뭐 그냥 해보지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개방적이니까는 번호 누가 물어보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누구도 물어본 적은 없다는 거. 그리고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번호를 따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만 상대가 주면 나도 주지 않을까 싶음. 그쵸? 상대가 주면 나도 주겠죠. 근데 아마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감각적인 기준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외모가 돼야지 마음을 열, 마음을 열고 줄 수 있지 않을까, 번호를. 진짜 내가 생각해 너무 깨재재하고 막 안 씻고 막 머리 스타일도 엉망이고 막 쭈구리 같은 이런 사람한테는 못 줄 것 같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좀 마음이 불편해서 못 줄 것 같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각 유형별로 부기능을 부기능이 어떤 그 연애 상대를 결정할 때 1차 면접 기능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부기능을 통과해야지 이 사람하고 두 번째 만남 뭐 더 깊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예전에 얘기했던 인프제 형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를 면접 기능, 부기능을 면접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면접처럼 이제 이 회사에서 내가 채용을 할지 말지 이게 뽑아가는 단계인 거죠.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EFP나 E팁은 부기능이 외향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 사람이 깔끔하면 일단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외향 감각 말고 내향 감각인 유형, 부기능이 내향 감각이면은 ESTJ나 누가 있지? ESTJ, ESFJ가 있잖아요. 내향 감각이 부기능이면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같은 조직에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면 일단 오케이 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ESFJ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어스의 많은 유형이거든요. 스튜디어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항공사 안에 있는 뭐 기장님을 좋아한다든지 뭐 승무원들끼리 사귄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귈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회에도 되게 많은 유형이잖아요. 그럼 교회라는 집단 안에서 신뢰를 쌓고 있으니까는 거기서 만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향 감각이라는 거는 나하고 같은 환경, 같은 그 민감성을 갖고 그 같은 환경을 경험을 했고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환경이라는 거, 같은 조직 문화 안에 있는 거를 신뢰할 가능성이 크겠죠. 나하고 같은 환경을 경험하고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면은 감각적인 취향이 비슷하고 감각적인 기준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고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외향사고가 부기능인 ISTJ나 INTJ 같은 경우에는, 외향사고 쪽은 좀 잘 모르는데 아마 뭐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거를 보고 그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그냥 이 나이 대에 뭐 이런 회사를 다니고 이런 직급을 갖고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뭐 자기만의 뭔가 그 전문성을 갖고 있다, 커리어를 쌓고 있다, 이런 거를 보면 되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요? 그게 좀 외향 사고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게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고서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향 사고. 내향 사고를 부기능으로 쓰는 유형은 ENTP하고 ESTP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ENTP 유형에 대해서 유튜브 쳐보면 뭐 ENTP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동영상들 많이 몇 편 봤는데, 그거하고 MBTI 인사이드라고 최근에 하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ESTP하고 되게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TI 부기능이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TI 부기능이라는 거는 이게 지적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만의 논리를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차분하게 막 감정 싫고 막 화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나는 이런 논리로 이런 논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논리가 맞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내 논리가 맞다는 건 아닌데 너 논리도 한번 얘기해봐. 너 정말 말 잘한다. 너의 논리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 지적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이 TI를 잘 쓴다는 거죠. 이 TI가 되면 또 OK가 된다는 거죠. 아마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기능이 면접 기능이다. 그래서 TI는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뭐 NI 같은 경우, NI 내향직관, ENFJ나 ENTJ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핵심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분석해가지고 뭐 어떤 질문들을 던져서 이 사람의 사고 패턴, 생각의 흐름, 이 사람의 성장성 이런 것들 비전들을 보는 거예요. 쭉. 이 사람은 뭐 이런 핵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이게 마음에 들면 이런 자신만의 철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사람이면은 오케이. 난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도. 멋있네. 막 이러면서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 한 유형이 뭐가 있을까? SI, SE 있고 TE 있고 TI 있고 NE. NE가 부기능인 유형은 INFP 하고 INTP 있죠. INFP, INTP. 외향직관 부기능이면은 뭘까요? 좀 개성 있는 사람, 재밌는 사람.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네. 저도 외향직관이 약한 편이니까. 아마 대화할 때 뭔가 막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해 주는 사람.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유머 있고 그래야지 오케이 하지 않을까요? 막 너무 뻔한 사람 말고 막 엉뚱한 얘기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얘기든지 받아주고 핑퐁해주고 그런 사람이 오케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또 아는 유형이 NI 있고 NE 있고 TI 있고 FI가 부기능인 유형이 ESFP랑 ENFP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 스파크가 터져야 돼, 꽂혀야 돼. 그게 제일 큰 거죠. 마음이 딱 뭔가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이제 딱 오케이. 이거 말로 표현을 좀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FI다 보니까 아마 자기 마음에 꽂힌 사람 뭐 이런 거겠죠. 그게 꽂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FE가 부기능인 사람, ISFJ랑 INFJ. 이 사람들은 사람 볼 때 예의가 기본적으로 있는지, 뭐 인사성이 좋고 사람을 챙기고 배려하고 사력 있고 분위기를 깨지 않고 다른 사람 기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런 거가 잘 되는 사람. 그걸 제일 주의 깊게 보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오케이면 이제 합격해서 이제 사귀든 말든 이제 생각을 그 다음부터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FP는 외향 감각이 부기능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깔끔하고 그냥 문제가 없는 사람. 외적으로 깔끔한 뭐 관리, 피부 상태나 뭐 머리 상태나 옷을 입는 스타일이나 몸매나 적당하게 뭐 문제가 없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외향 감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기본적으로 일단 통과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일단은 그래서 좀 사진을 봐야 돼요. 사진 보고 눈으로 직접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봤을 때 이상한 포인트, 이게 눈에 거슬리는 게 없는가? 그거 좀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원하는 방식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신기한 건 직관형들은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사진도 안 봤는데 그냥 대화만 주구장창하면서 그 사람을 파악을 하고 나서 이게 그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사이버 러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인연을 잘 안 맺어요. 그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리 대화를 온라인으로 나눴어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런 의미를 안 둬요. 만나지 않을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 안 둬요. 그래서 내가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중요시 여겨요. 만나기 위해서 신경 쓰고 나가고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어떤 공간에 모여서 뭔가 행동을 하고 경험을 하고 시간을 쏟는 거, 이걸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 이게 예의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른 유형들은 참 이렇게 부기능을 통해서 이게 사람을 일단 1차적으로 걸러낸다, 면접을 본다. 이게 정말 신기한 개념인데 경험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부기능이 충족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만나도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랬던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은 이게 뭐 100%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른 걸로 커버할 수도 있을 건데 그거는 일단은 조금 중요성이 높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면접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게 됐는데 이건 좀 되게 신기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도 뭐 본인만의 기준, 나는 사람을 내가 데이트 상대로 뭐 이성적으로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봤지? 막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 모두 다 했고, 또 뭐 만약에 ISFP에 대해서 EFP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밑에 제가 적어놓은 카페 주소를 통해서 거기다가 좀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보상으로서 생각 드는 게, 저도 쌓아놓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제 공간에 유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진지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을 그쪽에다 해주시면은 앞으로도 그 질문을 토대로 영상을 올리든지 답변을 하든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채팅을 주셔도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채팅으로 좀 EFP 썸남이 있는데 고민 상담 요청하셔가지고 상담해드리고 되게 보람이 있어서 보람을 느꼈어요. 그분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거를 좀 도움을 드렸고 해소시켜드렸고 용기를 줘서 빨리 전화하시라고, 빨리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멘트까지 딱 다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멘트까지 알려드리면서 지금 바로 전화하시라고, 지금 그거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내일까지 언제 기다려서 내일 그 상대방 배려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상대방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 EFP 남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는 빨리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바로 해소해가지고 뭐 결국은 그 썸남하고 이제 사귀는 사이는 안 됐지만 그분이 그 여자분이 원하셨던 거는 사귀는 사이인지 좀 이걸 관계를 정립하고 싶었는데 남자가 즐길 거만 다 즐기고 자꾸 좀 애매한 태도인 것 같다, 뭔가 정립을 안 해준다 먼저, 그런 질문을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그럼 확실하게 빨리 물어보시라고 전화로. 그래서 그걸 용기를 들여가지고 해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 영혼 구원했다고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제 유튜브를 봐주시고 또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채팅까지 거시고 상담을 요청할 정도의 의지가 있는 분이면 앞으로도 누구를 만나도 고난을 힘든 갈등 상황에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돼 있으신 분인 것 같으니까는 저 좋은 분 언제든지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뭐 힘든 거 있으시면은 채팅 주셔서 상담 요청도 하시고, 뭐 제가 뭐 바쁠 때는 못 도와드려도 이럴 때 좀 설 연휴 때 뭐 쉬고 있을 때 뭐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기왕 도와드리면은 저도 좀 남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기록이 되든 뭐가 쌓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아무리 댓글을 달고 해도 남질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질문 올리는 사람, EFP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지금 제가 한 10년 넘게 활동했는데 지금까지 그 EFP에 대해서 질문 답을 얼마나 했는데 그런 거 찾아보시면 사실 다 있는데 안 찾아보신다는 거죠.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왕 나도 올릴 거면 이런 걸 좀 데이터를 쌓아 놓을 수 있는, 그럼 쌓아 놓으면 좋은 게 나중에 EFP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은 제 영상을 보든지 제 카페를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 유입이 되고 해결이 되고 선순환 되는 거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카페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질문들 좀 취합을 해봐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을 만한 거 있는지 한번 보고 올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